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 7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맞이를 했습니다. 서울공항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유해 최일병의 고향인 울산 상공을 지날 때 기내 방송에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임락 일병님을 포함한 7분의 호국 영웅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최임락 일병님, 저희 항공기는 현재 최임락 일병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울산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 울산은 73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고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필승! 저희 항공기는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닿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와이에 잠들어 있다가 참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기내 방송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필승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정말 좀 감동과 함께 73년 만의 귀환입니다. 이번에 오신 그 최임락 상병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1950년 12월 달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북한의 이 인천 상륙 작전에서 넘어갔다가 중공군이 넘어오면서 후퇴를 했는데 그 장진호 전투라는 게 정말 그때 많은 미군들과 함께 우리 군이 그때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유해를 사실 지금 미국이 이 유해를 이제 발굴을 해서 북한이 발굴해서 미국 쪽에 넘겨줍니다. 그럼 하와이에 가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과 또 우리 국군들을 분류 작업해서 그 신원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7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신원이 확인된 분이 바로 이제 최임락 일병입니다. 근데 이분은 고향이 울산이신데요. 그 형도 사실은 이 전투 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 동생이 이제 이날 현장에 나왔고, 그리고 그 조카가 직접 이제 유해를 들고 오늘 이제 도착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 운반을 하면서 이 울산 지역을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이제 비행기에서라도 거기서 이제 한번 돌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참 많이 신경을 쓴 거네요. 그리고 이제 F-35가 함께 떴고 플레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상대방 기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걸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꽃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플레어를 이제 직접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보셨지만 그 기장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직접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그 도착하는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또 국방장관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현장에 내려서 행사에 참가한 것인데요.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No left behind라고 그래서 절대 전장에 어떤 우리 용사들을 놔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돌아가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 우리가 끝까지 찾아서 편안하게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어라고 불리는 그 유해 송환 발사를 하면서 우리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울산 상공에서 있었던 그제 화면이었고요. 어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정전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부산은 6.25 전쟁 중 임시 수도로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고, 보시는 것처럼 유엔 노병들을 노고를 치한 윤 대통령인데, 사실 어제
그 정전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저곳의 의미가 좀 남다르다면서요? 이 부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엔군이 처음 우리 땅을 밟은 그곳이 부산입니다. 예. 또한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 묘지가 있는 곳 역시 부산입니다. 대통령께서 참배를 하셨죠. 그런 의미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대통령께서 외교 활동을 하시면서 늘 가치 동맹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가치 동맹의 힘, 그게 발현된 과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번 종전 기념식,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선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선 우리 한국에 와서 큰 도움을 준 이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우리 대통령이 언제나 끝까지 그분들 잊지 않겠다. 이 마음을 전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큰 현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괴담 때문에 위축된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위축된 이 수산물 소비까지 촉진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수산물 촉진 의미 이민찬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전 70주년 기념식 전에 윤 대통령이 바로 부산의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갈치 분장을 실시하자고. 맨손으로 붕장어 잡고 직접 비빔밥까지 먹방을 했다 윤 대통령. 뭐 먹는 거에는 진심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저 자갈치 시장 행보 보셨어요? 일단은 부산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죠. 근데 부산을 상징하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무래도 자갈치 시장이 부산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부산 자갈치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괴담이 많고 그걸 통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민하고 횟집 뭐 이런 데가 피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가지고 예. 걱정 마라. 그다음에 거기에 가가지고 또 워낙 또 먹방도 좋아하시지만 이런 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대통령의 말 중에 현명한 국민들이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게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국민들께 발신하는 메시지로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껏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굉장히 극심하게 좀 대립을 해왔었는데, 대통령이라면 현 시점에서 사실 곧 다가올 오염수 방류에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괴담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했었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이거 확답 받아오겠다. 그리고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한국 인력, 한국 전문가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예. 본인이 제대로 조치 취하겠다.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도 저렇게까지 여당이 사용하는 언어와 아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괴담 운운하시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사람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뭐 애둘러서 입장을 거의 처음으로 밝힌 것 같은데 저렇게 비빔밥 먹방에다가 부산 시민들과 악수까지 나눈 윤석열 대통령, 어제 부산 일정 얘기까지 길지 않게 해봤습니다.